맞다. 서바이벌 승자들에게만 허락된 마지막 무대 왕중왕전 지금 함께 하시죠. 벌써 4주차 대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소문으로 듣기엔 정말 치열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참가자들의 순위가 정말 많이 바뀌었던 하루였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황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얼른 랭킹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상황 어땠는지 확인해 보기 전에 오늘의 대결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참 어려웠는데요. 우리 참가자들 어떤 종목으로 대결했을까요? 자, 보시면 이쪽에는 삼성전자를 포트에 가지고 계신 분이 두 분입니다. 오늘 점차 하락세를 보였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백만닉스가 깨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오늘 낸드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업계 1위인 삼성전자를 맹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기대감은 더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대장주들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네, 이쪽에서는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도 상승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9%대 오른 오이솔루션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도 5G 테마는 개별 종목들이 널뛰기 장세를 연출했는데요. 최근 피지컬 AI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 5G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차세대 망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을 제공한다는 점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오이솔루션 오늘 강력한 반등 보였습니다. 네, 5G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RFHIC도 주목받았습니다. 오늘 장 초반 한때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기대감 가져갈 종목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지난 금요일 상한가 기록했었던 젠큐릭스 강보합권으로 마감하면서 빨간불 지켜냈는데요. 암 치료의 고질적 문제인 항암제 내성의 원인을 새롭게 규명하고 글로벌 진단계의 거물인 로슈와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면서 추가 상승세를 이어온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지켜보시죠. 네, 바이오주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에임드바이오는 항체약물 접합체 기반 항암제와 또 뇌질환 치료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최근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제약바이오 강세 흐름 속에서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맨날의 대한광통신은 자회사 TF 네트워크스가 미국의 광통신 인프라 기업 인캡 아메리카의 인수를 진행하고 있었죠. 오늘 계약 이행에 강제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이에 따라 인수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오전에 상승폭 키웠다가 오늘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홀로 인버스 거래한 참가자 보입니다. 무려 2배짜리에 투자를 했는데요.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인버스를 매도하고 지수 상승에 승부수를 던지면서 레버리지를 매수한 흐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버스 매도를 빠르게 해냈다면 수익률 좋았을 겁니다. 자, 또 오늘 하락세 깊었던 현대차그룹 내일은 반등세 보일지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매매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4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왕중왕전, 규칙과 매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진짜주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요일의 스토리 랭킹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만 저번 주 금요일 랭킹을 먼저 확인해보고요. 잠시 후에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요일까지의 누적 순위 4위부터 8위입니다. 뺏고 뺏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5, 6위의 쟁탈전이 치열했었고요. 3위권이 기대되는 수익률들 기록했었는데요.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3위는 누굴까요? 한중현 파트너입니다. 22%대 수익률 달성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3위권에 등장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2위입니다. 바로 이광호 파트너인데요. 58%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2위 자리 지켜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1위 만나보겠습니다. 1위는 권태민 파트너,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73%대 수익률 달성하면서 지난 금요일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누적 랭킹 확인해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랭킹을 지켜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판이 뒤집혔을까요? 네, 오늘의 대결까지 합친 누적 수익률은 잠시 후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 주식왕들의 왕중왕전. 단 하나 남은 왕좌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자존심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각 시즌을 지배했던 최정의 8인의 파트너 중 먼저 두 분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왕중왕전의 두 분입니다. 우리 이강무, 박우신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참 힘들죠. 전문가라도 어렵습니다. 힘든 장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직접적인 매매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시청자분들과 또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참 시청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두 분은 그 네.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박우신 대표도 어떠셨어요?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힘든데 얼굴 표정에서 벌써 힘듦이 보입니다. 죽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힘드네요. 네. 이게 사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네. 방송이기 때문에 인상 쓸 수는 없어서 미소는 네. 띄고 있으나 이 미소가 여러분 미소가 아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은 좀 뭔가 오늘과 다른 네. 좀 희망이 보이는 그런 하루가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또 힘차게 두 분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네모다. 우리 이강무 대표가 네. 바라본 오늘 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호르무즈에 묶인 투심. 네, 그래요. 아마 이제 이란과 또 미국의 이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사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휴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이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좀 회복되길 원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중에 이 코스닥의 반등 시장이 오히려 조금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한 채 내내 밀리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고르게 올라왔었던 섹터들의 움직임들도 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전전발 리스크로 해서 반사이익 될 수 있는 뭐 방산 관련된 종목들, 그것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급등세가 났는데 자칫 투기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은 조금 더 차분하게 그래요. 시간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에 묶인 투심이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훨씬 더 과하게 조정을 받는 듯한 네.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 이유,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물론 네. 지정학적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시장에서 조정이 분명히 필요한 시장이었고 네. 그러니까 약간 사후 약방문처럼 뭐라고 할까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좀 센 조정을 보여주는 네. 듯한 그런 날이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네. 갖고 계실까요? 우리 증시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상승 분위기에서는 가장 좀 빠르기도 그렇죠. 했었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근데 다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대입하기에는 주변 증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올라왔던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뭐 비교로 한다면은 지금 대만 증시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네네.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빠진 것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조가 우리 시장 못지않게 강한 시장이었어요. 뭐 당연히 TSMC부터 해서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움직였다고 생각되는데 대만 증시는 오늘 마이너스 2%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마이너스 3%권이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신고가 경신을 한번 해주었다가 결국에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좀 맞을 매를 좀 많이 맞았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부터 해서 주식형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이 컸던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같이 좀 빠지는 장에서 이게 기회라고 생각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많으셨겠지만은 그게 오히려 역으로 뭐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중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 우리 시장의 하락폭은 네. 다른 주변 증시보다 좀 과했다. 과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충분히 남들보다는 먼저 저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반등에 대한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변 증시하고 속도를 궤를 같이 할 거라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바닥 지지에 대한 바닥 확인은 좀 더 먼저 나올 수 있다라는 저는 일단 좀 희망을 가져보고 대신 이제 반등에 대한 크기를 자신하는 건 아니지만은 중국 증시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만한 시기에 와 있고 물론 이제 이란과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그리고 또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중국을 한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국을 한번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우신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네모다. 박우신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은 예, 변동성 극대화 시장이다. 변동성 네. 극대화. 그렇죠. 어떤 내용일까요? 뭐 문자 말 그대로인데 그대로. 네. 선물이 8%가 넘게 하락을 하는 광경을 저는 이제 코로나 때 보고 거의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네.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 특히나 장중에 한 10시경이었던 것 같은데 코스닥이 반등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플러스 20포인트가 넘게도 올라가기도 했었죠. 사실 이제 어떤 돌발 변수로 인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란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돌발 변수로 인한 하락이 급작스럽게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어설픈 반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너무 장 초반에 좀 빠르게 반등 시도를 하다 보니 이게 되밀리는 과정에서 회복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던 증시가 아니었나. 즉 오늘 오전에 코스닥이 치고 올라올 때 아마 코스닥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꽤 있지 많이 않을까라는 계실 거예요. 예,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고점에서 내려온 폭만 계산하면 코스닥도 오늘 만만치 않게 급락을 한 거거든요. 거의 80포인트 가까이 고점에서 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게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단기적인 매물이 또 외물을 부르는 네. 이러한 양상도 보였었던 것 같고 사실 최근 증시가 이제 코스피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는 조정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어떤 그 빌미를 이번 사태가 제공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애초에 코스피는 수급이 안 좋았어요. 그동안도 계속 외국인들은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연일 매도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전 닉스 거기에 현대차까지 해서 시가총액 1, 2, 3위에 개인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지속적으로 이 수급 자체는 이제 과거와는 좀 성격이 다른 게 다른 쪽에 있던 자금들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를 사는 그러한 수급들이 외국인의 거센 매도를 이겨냈는데 이번엔 아예 눈에 드러나는 어떤 단기적인 악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개인들이 거기에서 이겨내긴 좀 어려웠지 그래요.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네. 저는 뭐 당분간은 이런 어쨌든 이제 이 변동성의 원인 자체는 좀 아직 살아 있는 거니까 당분간은 변동성이 조금 추가로 나올 수는 있겠는데 좋습니다. 사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좋은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애프터마켓을 보니까 저 역시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애프터마켓이 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지금 야간 선물도 좀 많이 빠지는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면 살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는 한 하루 뭐 길어야 이틀 정도에서는 오히려 빠르게 저점을 잡아나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결국 지수가 급락을 해서 치고 올라갈 때는 대장주들이 먼저 반응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도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뭐 당분간의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발생은 되겠지만 네. 오늘 빠진 폭과 만약에 내일까지 추가 개파락이 나온다, 오히려 누군가에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오히려 기회의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코스닥의 반등이 저는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래요. 사실 오전에 코스닥이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상 보면은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섹터는 대부분 반도체가 합니다. 코스닥이 오늘 치고 올라갈 때 반도체 속부장들이 강했어요. 그것도 네네. 시총 상위에 있는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원희가이피스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좀 반등이 강하게 전개가 됐었거든요. 네. 물론 이 부분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긴 했으나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급 자체도 오늘 코스닥 수급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은 대형주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양상을 띄었을 정도로 코스닥에 대해서는 조금 외면받는 그런 모습이 있긴 했으나 결국 메이저들,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코스닥은 아침부터 담아가는 모습이 그래요. 있었거든요. 결국 시장이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 코스피 위주의 시장에서 빨리 코스닥 종목장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오늘 오전장의 반등의 모습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기에는
또 적절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3월달장 솔직히 2월달보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잘 이겨낼 전략적인 방법들을 잘 고민해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자, 이제 이런 판단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져 있는지 같은 시장 속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예스 또는 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의 포인트부터 만나봅니다. 보이시죠? 자, 오늘 시장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중동 리스크, 증시 상승 추세 꺾는 변곡점 될까? 라는 시장의 체크 포인트인데요. 과연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두 분의 의견은 둘 다 높습니다. 증시 상승 추세는 꺾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질문 네.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검은 화요일이라고 네. 불렸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 상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노리고 계셨다는 얘기죠. 나는 시장이 조정받으면 무조건 들어갈 거야. 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던 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오늘 코스닥에 대한 어떤 상승력이 좀 네. 의미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고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같이 네. 한번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이제 뭔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측정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렇죠. 여지가 좀 그럴 많을 필요가 것 있죠.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좀 걱정스러운 내용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장중 기사들 보시면은 우리는 4주, 5주 정도의 기간도 본다. 네. 뭐 한편으로는 러시아만큼 길지 않을 것이고 타코가 나와야 됩니다, 이럴 때. 네. 턱걸이를 내려야 됩니다. 그 말을 써도 되는 건가요? 뭐 어떻습니까? 네. 무튼 이제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강한 어조 다음에 이야기의 협상에 대한 여지를 항상 만들어 놓았거든요. 뭐 새로운 지도부와의 대화도 만들어 놓을 것이다라고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린 긴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단기전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 좀 이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참아낼까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아직은 모를 것 같아요. 뭐 전쟁이라는 이슈를 맞춰가기에는 저는 사실 트럼프 전화번호도 모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렇게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번 주에 이 양회 또 이제 전인대까지 일정을 기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 사실 그 모멘텀을 앞두고 굉장히 찬물을 끼얹은 상태라고 생각되거든요. 중국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팬데믹에 빠져 있었어 가지고 네. 경기 회복세가 정말 늦었어요. 어느 나라보다도 늦었고 이제야 조금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꺼내면서 글로벌 경기에 조금 뛰어들까 하는 싶었던 위치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 그러면은 그 지나는 뭐 여러 가지 선박, 특히 유조선에 대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향하는 배가 많아요. 그 중국은 또 이제 이란의 의존도가 상당히 좀 값싸게 가져오는 것도 있고 이란은 또 물론 자금줄이가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은 또 이란에 대한 공급이 그렇죠. 부족하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경기 리스크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미국의 결전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멀리 있는 중국이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조금 나서야 됩니다. 여기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도 있고 또 그리고 마침 4주와 5주 이런 계산법이 사실은 정답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약속된 게 3월 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은 딱 4주, 5주 그 사이의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혹은 회담에 대한 일정 조율을 좀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좀 전쟁에 대한 장기전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기간적으로 했을 때
오늘 다른 증시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 그렇죠. 낙폭과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예치금들, 뭐 주식형 펀드에 대한 유입은 크게 바스켓은 당장 바뀔 것 같지 않고요. 특히나 오늘 앞에 박우신 대표가 이야기했지만은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왔을 때, 네네. 특히나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오전장에 나왔던 뉴스들을 보시면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을 또 쇼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분을 늘리거나 매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전히 경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담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그래도 방향성에 대한 흐름들은 유지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트럼프 전화번호를 알게 되면 그래요.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0. 네. 네, 웃어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부터 웃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우신 대표께도 같은 질문입니다. 박우신 대표도 중동 리스크 증시 상승 추세는 상승 추세 꺾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면서 이 질문을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상승 추세는 그러니까 계속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늘이나 내일도 좀 시장이 좀 큰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시장의 체질이 좀 변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주도 섹터에 대한 상승 추세는 이어지나 어떤 주도 섹터에 대한 변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신 건 지금 대형주 단에서 소부장 쪽으로 옮겨가는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사실 뭐 누차 얘기 드렸지만 주도 섹터는 상승이 끝나지 않는 한 안 바뀝니다. 현 유동성 장세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예요. 네.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건 일단 안 바뀐다고 보셔야 되고 얘네가 꺾인다? 그건 시장이 꺾인 겁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의 상승이었다면 이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혹은 이제 코스닥 지수를 땡겨갈 수 있는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 어떤 일단의 변동성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뭐 이런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어떤 상승이 끝나는 변곡점이냐는 질문 자체가 네. 과연 그 열이면 대부분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 오늘 하루 하락에 뭐 굉장히 큰 의미를 담을 수야 있겠지만 이걸 변곡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건 너무 변수도 많고 너무 어려운 요소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방향성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는 보는데 저는 일단 여기 그 기본적인 키워드에 의거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현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유동성입니다 일단. 그리고 AI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중동발 리스크가 이 키워드들과는 관계가 별로 없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정책, 제가 올해부터는 정책이라는 키워드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트럼프의 NDS라고 하죠. 아까 키워드에 제가 이제 제시를 했었지만 그 신국방 전략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이 신국방 전략에 의거하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액션이기도 해요. 네.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건도 있었고 이번에 이란 건도 있고 벌써부터 다음 차례는 쿠바란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단순하게 이제 디펜스 그 방어만 하는 전략이 아니라 국방부 이름도 뭐 전쟁부로 바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요 NDS 전략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전략을 이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액션을 하고 있을 뿐인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어떤 빌미로 작용이 됐다? 이거는 맞죠.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다만 이거는 말 그대로 빌미.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로 끌어올린 지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8%씩 빠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빠질 수가 있었던 건 그만큼 과하게 단기에 좀 올라간. 그러니까 조정을 거치지 않고 올라가면 항상 이런 이제 노이즈가 생길 때 좀 과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곤 하는데 오늘 딱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빠졌다고 변곡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기본적인 이 시장을 끌고 왔던 가장 큰 키워드인 AI와 유동성이란 이 큰 틀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번 뭐 이러한 뭐 중동발 리스크 이러한 부분도 좋습니다. 시간이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강무 대표부터 한번 드려볼 텐데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두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요번에 대한 어떤 이 조정, 네. 혹은 이 리스크가 시장에 네. 길게 시간적인 긴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라는 네.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이런 흔들리는 장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보금이 110조가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현금을 지금 소위 말하는 딱 준비 네. 요이 네. 땅 하려고 준비 땅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멈칫하게 되거든요. 네.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쭈뼛쭈뼛 우물쭈물 이런 표현이 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 시점을 타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교과서 분할 매수. 네. 38장 7절에 나오는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가 제일 그렇죠. 현명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가는데 어느 쪽을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 시장에 대한 위기가 날짜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 그렇죠. 같거든요. 지수에 대한 위치는 충분히 낙폭화됐다라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뭐 다른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빠졌다는 인식인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 이런 장에서 아직 위기가 어디인지 모를 때는 뭔가 빠른 이슈를 찾게 되거나 네. 눈에 확실해 보이는 이벤트를 찾아가게 돼요. 그게 저는 바로 바이오 섹터라고 생각해요. 바이오 오히려 네. 바이오.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어지고 있는 바이오 학회에 대한 랠리라고 표현도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월달, 5월달에 이어지는 암학회에 대한 초록 공개와 임상 데이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래요. 오늘 장중에 코스닥의 일부 반등이 나왔을 때 후반을 좀 도모했던 종목들은 바이오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생각이 되고요. 바이오에 대해서는 저희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네,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질문에 조금 근거를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지금 만약에 유가에 대한 시장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뭔가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만든다. 이거는 주식 투자하는 심리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도 부담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앞에 이제 그 박우진 대표가 키워드로 적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그 말은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선택권이 조금씩 떨어지겠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거는 유동성 공급. 그렇죠. 이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도 교체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과연 그 시장에 대한 자극 요소를 길게 가져갈까?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틀지 못하도록 일단 시장에 대한 유동성금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화해 모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날짜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 전화번호 아는 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가 과연 시장에 먹힐까 모르겠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우신 대표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데 박우신 대표의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박우신 대표는 지금 어떤 전략이 시장에서 가장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시장의 심리를 좀 들여다보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내가 놓친 종목들 이번에 조정받을 때 들어가야 돼라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정을 기다렸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조정에 내가 만약에 들어가야 될지 안 될지부터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역시 주도주는 꺾이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인데 그렇다면 대형주단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접근이 기존처럼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은 소부장 그렇다면 여기선 또 어느 쪽 아니면은 우리 이강무 대표처럼 차라리 바이오 쪽을 보는다.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느 전략으로 가는 게 현 시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행복해질까요? 자, 일단 뭐 분할 매수 좀 뻔하지만 어쩔 수 없는데 이게 변동성이 커서예요. 어쩔 그렇죠. 수가 없이 보통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떤 컷라인을 잡아놓고 많이들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지금 장에서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사면 컷라인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네. 손절 주고 올라가고 이런 게 반복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지금 3월 첫 거래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방향성도 방향성인데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한다면 결국 분할 매수밖에 답은 없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추가 하락이 나올 때는 저는 오히려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차익을 보는 트레이딩을 좀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은 지수가 변동을 보일 때 아래를 잡아줄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하단을. 네. 결국은 만약에 내일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 저는 그러면 장중 받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는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땐 결국은 삼성 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기 매매에서는 지금까지 주도 역할을 했던 대형주 매매를 저는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넘어서를 본다면 저 역시도 다른 섹터를 보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일단 1번은 저도 좀 의견은 비슷합니다.
바이오입니다. 저도. 바이오. 네. 요 며칠 전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죠. 3.1절 연휴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높아졌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2차 전지를 쭉 많이 언급이 되는데 갑자기 3.1절 연휴가 지난 다음에 지금 바이오로 옮겨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것보다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코스닥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코스닥의 역할론이 분명히 부각이 될 거고 1순위 무조건 그런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를 결국은- 빼고 코스닥을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 그래서 역할론 때문이라도 바이오는 움직일 것이다. 예, 그런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고 네. 안전하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장에서 좀 안전한 매매를 하려면 소부장이죠. 안전한 매매는 소부장이고 근데 코스닥 지수가 결국은 뭐 지금이야 어렵지만 뭐 1200, 뭐 1300, 1400, 1500 갈 수 있다라는 전제라면 바이오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거의 불변이라서 그래서 시장 성격이 만약에 바뀐다면 바이오가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하나의 또 시나리오로 여러분들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봄직한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적인 부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또 시장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변동성 확대 국면, 제약바이오주가 대안될까입니다. 앞서 지금 두 분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답변이 나올지 예상은 됩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결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역시 제약바이오주가 대안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강무 대표님. 네, 앞서도 제약바이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근거, 네. 그 이유,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이유와 근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라든지 실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를 많은 분들이 또 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탄력이 강하다.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을 눈 감을 수 있는 이벤트가 굉장히 탄력이 크죠. 뭐 임상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어떤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또 키워드도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좀 이 고민이 많고 어려울 때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선이 가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런 때 마침 주요 바이오 일정들이 연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일정에 따라서 호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적인 생각과 일정적인 모멘텀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선택이 클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마저 드리고 우리 박우진 대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강무 대표님,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하셨으면 네.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합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요즘 사실 유행했던 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대형주 네. 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총 상위 쪽을 봐야 된다. 네. 그렇다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번에도 통하는 건지 아니면은 좀 그동안 제약바이오 보면은 좀 뭐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했던 적도 있고 대형주 단도 있고 그리고 네. 또 비만 치료제도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CDMO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강무 대표가 보는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옥석은 어떻게 가려야 될까요? 대부분 이제 말씀해주신 키워드가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대형 바이오 종목은 지금 코스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역할이고 2차 전지도 뭐 그런 표현이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중요한 키워드 말씀해 주신 게 다 지금 K바이오가 주목받게 된 키워드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키워드에 관련된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다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는 기보다는 그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산업을 맞다. 좀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주식형 펀드에 대한 자금이 늘어났다는 거는 네네. 지금 전쟁이 났다고 해서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또 사라지질 않거든요. 저는 여전히 주식시장에 머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식 펀드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패시브 자금들이 맹목적으로 바스켓 보고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시장은 지금 매크로 자체가 많이 밀리면서 환율 올라가지, 유가 올라가지, 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지.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온전치 못하지만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는 저 밑에 있는 소형주, 중형주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대형주가 가야 되고 그 배경에는 지금같이 최근 불과 그러니까 주말 전까지만 해도요. 주식형 펀드에 대한 자금이 엄청나게 그래요. 몰려 있다. 그럼 바스켓 보고 들어가자. 그래요. 이건 뭐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움직일 때
또 비춰질 것이다. 오히려 좀 네. 더 선택이 쉬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라리 제약바이오 ETF 쪽으로 좀 접근하는 건 어때요? 그렇죠. 그것도 전략적으로 그렇죠. 괜찮나요? 예, 차라리 이제 파생 상품 보시는 게 좀 나을 수 있죠.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박우신 대표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확대 국면 이 제약바이오주가 대안이 될까?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예. 박우신 대표도 짧게 그 근거와 이유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근거와 어떤 이유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코스닥의 역할론입니다. 역할로 네. 앞서 말씀하신 네. 거래소가 올라올 치만치 올라오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쉬어야 되는데 이제 쉬어야 된다라는 게 이런 쉼을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좀 적당히 좀 쉬지 이거는 뭐 다 죽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지나치게 오른 게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한 역효과라고 보셔야 되고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코스닥 오늘 장중에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반도체에서도 시총 최상단에 있는 것들이 반등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단 말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혹은 30위까지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이 바이오입니다, 사실. 그래서 네. 결국은 바이오가 뭔가를 해줘야 코스닥이 올라오는 건데 실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라고 알테오젠, ABL 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그냥 지금 딱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해도 보로노이 지금 신고가 계속 가고 있었죠. 최근에 올릭스 좋죠. 거기에 코오롱 티슈진도 지금 신고가 위에 있고 오름 테라피틱스도 지금 쭉 올라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미 굉장히 좋은 모양새들을 갖추고 신고가 레벨로 3,000당 제약도 얼마 전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그리고 4월 중순이죠. AACR 미국 암학회도 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1월 달에 있는 이벤트와는 다르게 AACR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도 보면 주식시장 내에서 바이오 섹터 자체가 이런 시기에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오히려 JPM이 가장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주가가 별로였던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월 달, 2월 달에 좀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또 줬었죠. 그래서 먼저 선 조정도 받았고 이벤트도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시장의 성격의 변화까지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맞습니다. 바이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이오가 앞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늘 좀 들여다보면은 뭐 당연한 일이지만 방산, 정유 관련주들, 조선 뭐 무시하실 수 없었던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저희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랄까요? 이란이 사우디에 있는 미 대사관에 대한 공격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또 공격이 들어왔다 이런 기사를 또 속보로 저희가 보면서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선 제약바이오 대 방산 정유를 묶어서 같이 본다면은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방산정유는 지금 전쟁 때문에 올라간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은. 네.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전쟁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을 매매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솔직한 속내는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있어요. 방산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까 NDS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그래요. 방어적인 전략이 아니라 공격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방산 산업은 레벨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애초에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는 같은데 단순하게 오늘 움직인 건 전쟁 때문에 움직인 게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저보다는 제약바이오주 쪽이 좀 더 낫겠다. 오히려 그 다음 시세를 보자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ETF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 ETF 개별 종목 대 ETF. 저는 개별 종목.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이슈와 섹터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그럼 시선을 왕중왕전의 종목들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중왕전 8인이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인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왕중왕전, 지금 바로 포트폴리오의 주인을 공개합니다. 네, 오늘 매매 주요 종목들 어떤 파트너의 포트였는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확인하시고 또 참가자들은 서로의 포트를 견제하는 시간, 내일장 시작을 함께할 보유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 분 보겠습니다. 권태민 파트너 오프닝에서 이야기 나눴던 젠큐리스 매도했고요. 한미반도체가 새롭게 보입니다. 증권가에서 메모리 가격 반등과 설비 증설 기대에 장비 부품업체의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시 반등세로 일어설지 기대됩니다.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박우신 파트너는 첨단 소재 판매 기업인 GRT 매도하면서 유일하게 두 종목으로 내일장 시작하는데요. 오늘 출연한 파트너인 만큼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한중현 파트너는 세 종목 그대로 내일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광무 파트너는 LB 인베스트먼트 대신에 최근 친환경 선박 운영 핵심 기술을 확보한 에코프로 HN이 보이는데요.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참가자의 포트 볼까요? 먼저 이동근 파트너 에임드바이오 매도하면서 KSS 해운 새롭게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운 운임 상승 기대감에 해운주 급등했죠.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지 주목되고요. 그리고 안인기 파트너는 국진약품 매도하고요. LIG 넥스원 들어갑니다. 안인기 파트너는 방산 쪽으로 주가 기대감 걸고 있습니다. 네, 강재원 파트너는 오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ETF를 매도한 모습인데요. 내일 시장 흐름은 오늘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엽 파트너는 5G 기대감으로 상승한 OE솔루션을 매도했고요. 대신에 배터리 열관리 소재 기업 나노팀과 함께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참가자들이 어떤 종목으로 출발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만나봤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오늘의 누적 순위도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네,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중왕전 8인이 보유 중인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은 어떤 판단과 전략이 담겨져 있는지 현 시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종목 리뷰로 리뷰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훈 대표님, 네, 현재 몇 종목 보유 중이세요? 네, 한 10개? 어우, 네. 지금 뭐 정신없는 상황인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종목에 대한 리뷰. 뭐 지금 접근해도 되는 것도 좋은 리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리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리뷰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시장 대응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좀 매도를 한 종목인데 L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LB 인베스트먼트. 네, 오늘은 짧게 저는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지만 이 LB 인베스트먼트가 좀 아쉽긴 해요. 네. 다시 한번 또 타점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에 대한 이슈가 아니었다면 3월 달은 저는 코스닥 불장도 기대를 해봤거든요. 그래요. 특히나 이제 증시 부야 정책,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 와중에서 이제 벤처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또 최근에 와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매각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ETF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면은 벤처 투자에 대한 내용들까지 더해지는 좋습니다.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LB 인베스트먼트를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 네. 오늘 뭐 주가 흐름들도 좀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기회를 찾지 않을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리뷰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우리 박우신 대표도 한 종목에 대한 리뷰를 만나볼 텐데 우리 시청자분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으로 리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도움될 만한 건 3빌리언을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빌리언. 네. 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3빌리언 같은 경우 아까 바이오 얘기도 뭐 많이 나왔었는데 의료 AI도 어떤 이제 바이오의 한 카테고리를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을 한 달 전쯤에 이제 발표를 할 때 보면 네. 3빌리언이나 토모큐브, 로키텔스케어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이 돌아 나오는 속도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빨랐습니다. 그중에서 로킷과 토모는 흑자 전환까지 했고 3빌리언은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매출을 기록을 했죠. 그래요. 매출이 빨리 늘어난다라는 건 BP 구간에 빠르게 도달이 가능하고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12월부터 조정이 좀 나왔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견조한 모습이 나왔었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한다면 앞서 제가 언급드린 토모큐브나 로키텔스케어가 추구하는 그림 이런 그림들을 이제 3빌리언에서도 그래요. 순차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3빌리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수익률 대 종목을 통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두 분과 함께 리뷰로 만나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자존심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선을 내일장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서 탄력 있게 움직일 종목들은 과연 무엇인지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두 분이 선택한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탑픽 종목들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네. 종목 공개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강무 대표와 박우신 대표 두 분의 종목. 먼저 이강무 대표는 리가켄바이오를 선택을 해 주셨고요. 우리 박우신 대표는 오름테라퓨틱을 네.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스피드하게 한번 만나볼까요? 네. 박우신 대표하고 좀 통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ADC지만은 여긴 DAC예요. 네. 일단은 이제 약물 합체 접합자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우리 K바이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ADC 기술 이전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리가켄 바이오는 좀 함께 보셔야 되는데 주가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후반은 좀 어려웠지만 사실은 후반에 떨어지는 동안에 거래에 대한 투매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오늘 오전장에 올랐을 때 수급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빠진 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요. 내일 타점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리가켄바이오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16만 5천 원 네.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우신 대표의 종목 오름테라퓨틱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스피드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예, 차세대 모달리티로 불리는 이제 DAC라는 게 있는데 앞서 언급해 주신 리가켄바이오가 ADC 전문 기업이고 여기에 이제 단백질 분해를 하는 이제 TPD라는 걸 합성을 해서 DAC라는 이제 글로벌 이제 제약 업계에서는 차세대 모달리티로 불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글로벌 기술 이전을 했고요. 관련돼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그래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4월에 있을 AACR에서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요 DAC 기반으로 발표를 한다고 일단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3월 달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이 사실 작년 하반기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올해 1월 달에 한번 조정을 줬고요. 그리고 박스 과정을 거치다가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이 변동성 시장에서 어떤 시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어서 오름테라퓨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의 오름테라퓨틱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9만 원 맞나요? 예. 네,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름테라퓨틱과 리가켄바이오 두 분의 탑픽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두 분의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왕중왕전에 참여 중인 전문가들이 현재 수익률과 순위는 과연 어떤 변동이 있는지 왕중왕전 누적 순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중왕전 8인의 누적 랭킹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금요일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중현 파트너 금요일에 3위권 안착했었는데 2계단 내려왔고요. 4위에는 박우신 파트너가 17%대 수익률로 탑3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탑3 확인해 보시죠. 3위는 안인기 파트너 18%대 달성하면서 3위권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네, 다음으로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무 후보 이광무 파트너 51%대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1위는 권태민 파트너 거의 80%대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면서 1위 자리 놓아주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왕중왕전은 순위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반전이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의 누적 랭킹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의 순위 만나봤는데요. 치열함 속에 불꽃 튀는 경쟁과 위대한 승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강무 대표님, 네. 오늘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죠? 네, 지금 열어놓고 왔고요.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주식형 펀드에 대한 자금이 좀 아직은 넉넉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금들은 어디부터 들어갈 것인지, 네, 뭐 해외 주요 펀드 자산 운용사에 대한 뭐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주요 종목들에 대한 그래요. 포지션 이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펀드가 주목하는 종목은 무엇이냐? 네. 우리도 그쪽으로 한번 봐보자 이런 내용이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박우신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 아니죠? 예, 11시 반입니다. 11시 30분, 약 1시간 반 뒤입니다. 예. 그렇죠?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11시 반에 하기로 했는데 못했어요. 이 교통사정상. 그래요? 오늘은 꼭 할 겁니다. 꼭 할 거고. 네. 이따 11시 반이면 아마 이제 미국 시장도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그래요.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오늘 많이 놀라셨을 텐데 사실 이러한 변동성이 누군가에겐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맞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강무 대표님 지금부터 1시간 반 하셔갖고 11시 네. 반에 넘겨주세요. 자꾸 저런 식으로 하시니까. 시장 힘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가시면 두 분 얼굴 있습니다. 로그인
얼굴만 클릭하시면 로그인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대한 승부 최후에 웃게 될 단 한 명은 누가 될지 수익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8인의 사투 속의 그 뜨거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자, 진짜 주식 2부 왕중왕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